지난주에 잔소리하는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여성들이 하는 일들을 살림한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뭐 밥하는 도구, 청소하는 도구, 또 이부자리와 같은 모든 것들을 살림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살림이란 말이 살려낸다는 거, 생명이라는 그런 어원에서 비롯되고 있죠.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이 한국 여인들이 밥하고 빨래하고 물 깃고 또 옛날에 배를 짜기도 하고 마이를 키우는 거, 또 작은 동물들을 기르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가 살림에 해당되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저 여자 살림꾼이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그 여성분이 살려내는 일의 전문가였다.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여성성, 그러니까 손이 접촉되면 살려내는 어떤 여성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꽤 많이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살림의 손을 가지고 있다. 접촉되면 살려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여성성의 특별한 기능이라고 얘기를 쭉 했었는데요. 이 프로이트의 제자였던 칼 융, 그리고 칼 융의 아내였던 엠마 융도 그 여성의 창조성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여성의 창조성은 어머니로서의 생물학적 기능뿐만 있는 게 아니다. 생활 전반을 다 표현해 간다. 뭐 교육자가 되기도 하고, 또 남편의 반려자이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어머니 역할 또는 다른 어떤 역할이라도 너건이 해내게 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힘이다. 이 관계를 맺어가는 힘이 여성이 가지는 창조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 우리말로 하면 살림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손은 접촉하면 살려내는 마이드스의 손이지요. 이 청소와 설거지 같은 거는요,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고상한 단어로 하면 정화시킨다고 하지요.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를 기준으로 삼는 것도 자기 주변을 잘 청소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차이에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CEO의 조건 가운데 참 묘한 게 책상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또 놀라운 이야기도 들어있지요. 그 말은 정리정돈을 통해서 자기 관리를 잘 한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런 기능들이 여성이 가지는 탁월성이 되겠지요. 그래서 청소를 시켜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래서 어떤 그 회사에서는 신입사원 면접 시험 때 청소를 시켜본답니다. 청소를 어떻게 하는가 잘 보고, 청소할 때 남을 배려하는 거, 또 청소할 때 어떤 기분 좋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다 라고 파악을 하고요. 그래서 청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은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지요. 이것들이 여성에게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어떤 잔소리를 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이 부분을 기쁨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잔소리의 빌미도 만들지 않을 뿐 아니라 한 여자로서 행복한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겠지요. 또 어떤 분은 어떤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안 식구들을 판단한다는 그런 집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들쑥날쑥 아무렇게나 있는 집은 집안의 규정이나 그 무엇이 없는 집안일 가능성이 많고, 신발이 가지런하게 잘 정돈되어 있는 집안은 이 집안의 질서나 역할이 잘 분담되어 있다라고 보는 데도 있지요. 저도 5박 6일의 어떤 영성 수련 과정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자대기라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뭐 기껏해야 화장실에서 슬리퍼 돌려놓는 일, 그리고 뭐 다른 어떤 내가 사용할 물건들을 제대로 다시 원위치해 놓는 일, 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일상적인 것들인데 왜 그것을 성자되기라고 표현을 했을까? 나중에 이제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전에 우리가 한 제자가 사부를 찾아갈 때 목욕 재개했다는 그런 표현들, 그것은 결국은 마음을 정돈을 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는 거, 이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일은 자신을 가꾸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참 묘하게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 특징은 청소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또 반대로 우울증 또는 우울감에서 해방되고 있다는 거,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치우기 시작했다. 창문을 확 열어 제끼고 햇살이 들어오게 하고 뭔가 정리정돈을 시작하고 그러고 나면
우울감에서 풀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울적할 때는 한번 집안을 확 뜯어 고치는 거 필요합니다. 싹 치우고 정리하고 나면 기분이 금방 상쾌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자, 이런 이것들이 여성들이 가지는 더 탁월한 기능이 됩니다. 자, 식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어떤 식당에 한번 가봤더니요, 요즘에 기계가 있더라고. 이렇게 신발을 딱 찝는 그런 기계가 있어서 어떤 한 분이 정말 열심히 손님이 착 오면 바로 달려가서 딱 집어서 신발을 보관해 놓고 그냥 싱글벙글 웃음을 웃고 또 손님들 맞이하고. 자,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직원 잘 구했다. 참 인상이 참 좋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주인이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분이 그냥 접대용 같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자발적으로,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요. 들어가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딱 들어가니까 신발들이 쫙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저도 기분 좋고, 또 덩달아서 나오는 음식도 맛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주변을 잘 청소한다는 것은 나를 위한 작업인과 동시에 타인을 위한 작업이 되겠지요. 자, 그런 면에서 아내들이 자기를 잘 가꾸는 거, 집안을 잘 가꾸는 것은 남편만을 위한 작업이 아닙니다. 결국 나를 위한 작업이고 가족 모두를 위한 작업이며 동시에 가족들을 살려내게 하는 살림의 힘이 되는 거지요. 자,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지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마 대청소 한번 해보시는 거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기분이 아마 상쾌해질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 최근에 긍정심리학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라고 조사를 했더니요, 이타적인 사람이 행복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은 불행했는데 그 삶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초점이 갔던 사람들은 윈윈의 행복이 있었더라. 주어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행복을 누렸다. 어쩌면 마더 테레사가 그렇게 살았고요.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이 이렇게 살았지요. 노년에 정말 남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지만 정말 냉정하게 보면 진짜 진정한 이기주의로 산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희생하지 않았느냐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행복이 그 속에 들어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자, 그래서 우울감 있는 분들은 아까 청소할 때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쭉 했었지요. 자, 그래서 생활 패턴을 바꾼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색깔도 좀 화려한 걸로 좀 바꿔주시고요. 또 조명도 형광등 같은 걸 좀 바꿔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이 한국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형광등을 쓴답니다. 이 형광등은 사무실용이지 집안은 형광등 쓰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묘하게도 한국 가정은 집집마다 형광등이 달려 있다는 또 우스운 이야기들도 있지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많답니다. 그 조명을 회색빛 조명에서 이제 좀 색깔이 있는 좀 노란색이나 어떤 좀 밝고 화사한 그런 것도 바꿔주시는 것만으로도 꽤 효과가 들어있지요. 자, 그리고 우울감을 앓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좀 활동하게 하는 일에 참여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위로하겠다고 그냥 가서 얼마나 힘드냐라고 하지 마시고요. 팔을 잡아 비틀어서라도 야 나가자 라고 해서 데리고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거지요. 자, 집안이 잘 정돈되어 있다, 또 깨끗한 곳에 가는 거 참 기분 좋지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뭐 공원 같은 데도 자연미가 있는 데도 좋지만 잘 가까워진 공간에 가는 일들, 가끔씩 식물원 같은 데 가보면 꽃들이 참 이쁘게 있는 거 참 보기 좋지요. 이렇게 남편들은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집이 늘 깨끗하고 청결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아이들도 한번 시켜보십시오. 애들도요, 처음에는 싫어합니다. 청소하자 그러면 막 짜증을 내는데요, 조금 치우고 정리하다 보면 깨끗해진 공간을 보고 아이들도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은 또 부모가 가르쳐야 될 영역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집안에서 엄마이든 아빠이든 콧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을 잘 정리하고 청소하고, 때로는 또 버릴 거 버리고 또 모을 거 모아놓고 그렇게 잘 정리해 놓는다면 아이들에게도 아마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될 겁니다. 그냥 뭐 청소한다 그러니까 어감이 좀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정화한다는 표현을 썼었죠. 그래서 내가 정화하고 있는 거, 내가 정리정돈하는 것은 온 우주를 정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셔도 괜찮겠죠. 그게 살림의 기운이 될 겁니다. 자, 살림의 기운, 그래서 살림에 IST를 붙이면 전문가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살려내는 전문가들입니다.